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 gas turbine with intercool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인터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압축기하고 압축기 사이에 그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냉각을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인터쿨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n air to air or air to liquid heat exchanger device. 그래서 우리가 인터쿨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히트 익스체인저입니다. 쿨러라고 하는 건 이제 냉각하는 냉각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인터라고 하는 건 어디 사이에 있다는 것인데, 어디 사이에 있느냐? 바로 컴프레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올라간 만큼 뭐도 올라간다?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목적은 더 많은 공기량을 확보해서 그걸 연소실에 공급해 주기 위함인데, 압축을 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온도까지 올라가니 우리가 압축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컴프레서 사이에 어떤 쿨러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인터쿨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터쿨링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바로 볼륨메트릭 이피션시가 증가한다. 볼륨메트릭 이피션시라는 건 무엇이다? 어떤 연소실 안에 얼마만큼의 공기량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가 바로 볼륨메트릭 이피션시예요. 그래서 연소실이 있으면 그 연소실에 가득 차게 공기량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기의 밀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확보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연소실에서 그 연소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릭 이피션시를 향상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쿨링을 한다? 거의 그 컨스턴트 프레셔, 아이소바릭한 상태로 쿨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축했을 때 발생하는 열을 제거시켜주는 게 바로 인터쿨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TS diagram of an ideal gas turbine with and without intercoo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터쿨링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자 보시면 우리가 압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 로우 프레셔에서 하이 프레셔로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1, 2 과정이 이제 압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 라인 자체는 이제 컨스턴트 프레셔 라인이에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P1하고 P2가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가까워져,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압축 컴프레서, 지금 이 과정, 컴프레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컴프레스 웍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 보통 델타 H입니다. 그죠? 배웠어요. 델타 H는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을 때 뭐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가 돼요. 그래서 델타 T가 크다라고 하면 컴프레서 웍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은 델타 T가 줄어듭니다. 온도를 더 낮추면 아예 더 줄어들겠죠. 갈수록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럼 델타 T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컴프레서 웍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압축일이 줄어들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제 인터쿨링의 이제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A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of compressor decrease. 그래서 인렛과 아웃렛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컴프레서의 웍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컴프레서의 웍이 줄어들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웍 빼기 터빈 웍 빼기 컴프레서 웍이니까, 컴프레서 웍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터빈 웍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도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Fuel consumption increased due to increased heat addition.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한다. Qin, heat addition 자체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압축을 하고 나면 heat addition 과정은 2에서 3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Qin인데 Qin 자체가
우리가 이 압축하는 과정의 온도를 낮춰버리면 멀어지잖아. 이만큼 더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QE는 어떻게 된다? 인터쿨링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왜냐하면 압축 후의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맥시멈 온도까지 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열을 줘야 되니까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SFC, 뭐 Thrust Specific Fuel Consumption이라고 하는 거는 hardly affected because net power increased. 이거 무슨 얘기냐면 net power가 증가한 만큼 얼마나 그 연료를 소모했느냐가 바로 TSFC인데 단순하게 그냥 그 fuel consump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net power당 뭐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모했느냐. 물론 그냥 그 연료 소모량 자체는 증가하지만 어때 동시에 네트워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TSFC라는 걸 보면은 별로 크게 영향받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Multi-stage compressor is the better than a single-stage compressor in terms of compression efficiency and wor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한 번에 우리가 압축을 딱 해주는 것보다는 다단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압축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올리고 식힌 다음에 두 번 올리고 식힌 다음에 세 번 올리는 게 훨씬 좋다. 이거 보면 요렇게 만든다 그러면 한 번 올리는 거에 비해서 에어리아가 요만큼이 늘어난 거잖아요. 요만큼이 늘어난 거죠. 그죠? 이 TS 다이어그램 안쪽에 있는 이 에어리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의미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멀티 스테이지 해서 올리는 게 훨씬 그 컴프레션 워크 자체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또는 뭐 컴프레션 이피션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훨씬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계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좋잖아요. 그럼 똑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쿨링 보면 이제 컴프레서 1, 컴프레서 2 그래서 2단, 2스테이지 컴프레션 과정이고 뒤에는 이제 GT, 게스 터빈 있고 그 다음에 파워 터빈이 있는데 게스 터빈의 직접적인 이 샤프트를 통해서 컴프레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 이 게스 터빈의 역할은 바로 컴프레서 1하고 컴프레서 2 구동할 수 있는 일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WC1과 WC2의 합은 이 게스 제너레이터 터빈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가 이제 파워 터빈을 돌리면서 우리가 순수한 네트워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터빈이 지금 1단이 아니라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C1이라고 하는 컴프레서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나면 압력이 올라갔지만 덩달아서 T도 올라갔고 그렇게 되면 로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T를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인터쿨러라는 걸 달아서 열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냉각을 시켜주고 그러면 프레셔는 고압의 프레셔 상태에서 온도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제 압축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터빈 위드 인터쿨링을 TS 다이어그램 상에다가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는데 자 처음에 1에서 2까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1에서 이만큼 올리고 인터쿨링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고 이제 두 번째 올립니다. 쭉 올라가는 거는 보다 델타 S가 0이 되니까 이거는 아이센트로픽 과정인데 아이센트로픽 하다는 건 아이디얼한 거잖아요. 아이디얼한 과정. 근데 실제 과정은 어떻다? 액츄얼 과정은 아이센트로픽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S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A, 이거 2 이런 거 2가 아니고 이쪽은 이제 2A가 되겠죠. 실제 과정, 이상적인 과정은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아이센트로픽 과정인데 실제 과정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3 맥시멈 온도, 그 다음에 팽창했을 때에 자, GT 터빈을 팽창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아이디얼하게는 아이센트로피 과정이지만 이 아이센트로피 과정이니 쭉 떨어졌지만 실제 과정은 어떻다?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리는 건 어렵지 않고요. It is assumed that there is no pressure loss between two compressors and compressed inlet temperatures are the s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컴프레서 사이에는 어떠한 프레셔 로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인렛 템퍼레처는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려진 거는 사실 보면은 같지 않게 그려져 있지만 인터쿨링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저 온도인 거죠. 대기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인터쿨링 할 때 여기는 위까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뜨리면 좋겠죠. 여기까지 T1하고 같게끔 해주면 된다. 더 떨어뜨리면 더 떨어뜨리면 좋은데 대기온보다 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냉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게 처음 T1의 온도만큼 인터쿨링 했을 때도 동등하게끔 온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단이야, 2단. 지금 1에서 2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번 거쳐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만약에 10이다, 프레셔 레이쇼가 10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올라가고 9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9 올라가고 1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힘들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떻다? 반반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반이라는 게 5 곱하기 5는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10이라고 하면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래서 곱하면 전체가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간 온도, 인터쿨링 할 때의 중간의 온도가 아니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초기, 그 컴프레서 인렛 프레셔 곱하기 아웃렛 프레셔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이 중간의 그 압력이 되겠습니다. Additional cost and difficulty of installation of component must be taken into account.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인스톨레이션 하는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The sole purpose of intercooling is to increase net power of gas turbine. 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인터쿨링의 원래 목적이 뭐다? 원래 목적은 네트 파워를 향상시키는,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In general, the compressor work decrease, resulting in increasing in the net power, but thermal efficiency decreases.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번에 쭉 올리는 것보다 자, 한 번 인터쿨링을 해서 올렸더니만 요만큼의 에어리아가 더 생겼다. 즉 이만큼의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인터쿨링 하는 거의 주 목적은 뭐다? 바로 네트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는 바로 올려서 쭉 가야지만 요게 이제 Q인인데 연료 소모량인데 요만큼이 또 추가로 더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Q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Q인이 증가하면 어떻다? Q인이 증가하니까 thermal efficiency는 줄어들 것이다. 자, 어떤 사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근데 네트워크도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Q인이 증가한 만큼 네트워크도 증가했으니 thermal efficiency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 그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Q인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게 돼요. 얘도 증가하지만 얘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늘상 thermal efficiency가 이게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인터쿨링의 이제 주 목적은 바로 가스터빈의 네트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얘기. 이거 자체가 thermal efficiency를 감소시킨다라는 거. 어차피 연력 확대 한 번씩 배웠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쿨링에 대한 이제 문제 하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인데요. A separated shaft gas turbine with an intercooler is operating under following condition. 그래서 following condition으로 shaft gas 터빈인데 separate 됐다는 거는 gas generator 터빈하고 파워 터빈 자체가 이제 분리된 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ambient air 뭐 우리가 늘상 아는 그냥 대기압에 대기온 정도 주어져 있고요. to compressor total pressure ratio가 10이다라는 얘기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ompressor efficiency라고 하는 거는 압축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서가 0.9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터의 리커버리 레이시오가 0.98이다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그 가스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마찰로 인한 압력 강화는 무시해서 보통 리커버리 레이시오 1로 잡고 하잖아요. 100%.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그런 압력 강화를 지금 고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maximum total temperature 터빈 인렛에서 보통 스테이트 3가 될 텐데 그림을 그려봐야 될 거고, 하여튼 사이클의 최대 온도가 110이 아니라 1100 켈빈. 터빈에 관해서 efficiency of two turbine gas generator GT하고 PT 두 가지 있는데 두 개 다 88%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샤프트 게스 터빈이기 때문에 뒤에 노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그러니 터빈을 통과하고 나오면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기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nothing is attached after the power turbine. and turbine exit velocity가 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지금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죠. The mass flow rate of the air is 1 kg per sec, but ignore that of fuel. 공기가 1kg per sec이라고 공기 유량이 있는데 반면에 그 연료는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연료 유량은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Determine the pressure between two compressor at the total compressor work and specific net power and thermal efficiency 등등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roblem statement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we have to determine total pressure, actual total pressure, 그 다음에 compressor net power, thermal efficiency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요. 자, schematic diagram, TS diagram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1A 1B 2번 3번 스테이트, 여기는 4S고 여기가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앞선 그 문제를 가지고선 우리가 TS 다이어그램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Step 3 assumption. 그냥 쉽게 cold 이용해서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CP 값은 25도씨의 CP 값을 전체 사이클에 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파워풀한 어썸션이 되겠습니다. 스텝 4 Physical Law. 인터쿨링 할 때 이때의 압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PT1 곱하기 PT2. 스텝 5 given properties 대기 up 대기 on 193. 그 다음에 전체 프레셔 레이쇼가 12. 그 다음에 컴프레서의 효율이 90%. 그 다음에 컨버스천 챔버 안의 리커버리 레이쇼가 98%. 그 다음에 최고 온도 토탈 템퍼레처가 바로 110K. 그 다음에 터빈의 이피션시가 이렇게. 그 다음에 U5 터빈에서 나올 때 그 엑짓 블라스티가 50m/s. 그 다음에 공기 유리량 1k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시죠. 스텝 6 캘큘레이션인데요. 자, 이 그림은 중요하니까 남겨놓고 자, 옆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그냥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 게스 쉐프트 터빈이에요. 제트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컨대 그 터빈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는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0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얘가 항공기 엔진, 좀 날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터빈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공기의 속도는
0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TT1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TT not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T0 더하기 U0 제곱 ECP가 뭐랑 같아야 돼? TT1하고 같아야 돼. 근데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 얘가 0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T1은 T0과 같은 그런 압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T0은 293K였어요. PT1은 어떻게 구하는가? PT1은 P0 곱하기 TT1 오버 T0의 K K-1 자, 이걸 좀 확인하시는데 어쨌거나 T1하고 T0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 되니까 마찬가지로 TT1은 단지 P0 곱하기 1 그래서 스테이트 1에서의 토탈 템퍼레처하고 토탈 프레셔를 지금 구했습니다. PT2는 우리가 프레셔 레이쇼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RP 곱하기 그다음에 PT1A PT1B 인터쿨링 했을 때의 그때의 압력인데 두 개 같죠? 아까 여러분들 노트에는 적혀져 있죠. 올라가서 인터쿨링하고 올라갈 때 여기가 바로 1A였고 1B였는데 같은 압력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 PTI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의 루트? PT1 곱하기 PT2의 스퀘어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의 루트 하면 중간에 인터쿨링 했을 때의 그때의 압력은 350.9 킬로파스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상적으로 인터쿨링 할 때는 이 1B 스테이트의 온도가 어디까지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1 시작하고 올라가서 1A가 있고 얘가 이만큼만 내려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 같은 점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요때의 온도는 뭐랑 같은 게 제일 좋다? 같은 게 좋다라는 거. 조금만 냉각시키면 이만큼밖에 안 늘어날 거고 조금 더 냉각시키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고 가장 또 초기 온도까지 냉각을 시키면 가장 많이 늘어날 거고 이것보다도 더 냉각시키는 게 좋긴 한데 어떻다? 대기온보다 더 냉각시키려면 냉각 더 힘들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가장 그 이상적으로 냉각한 점 초기 온도만큼 인터쿨링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T1A를 구해야 되는데요. PT1A를 구해야 되는데 TS 다이어그램 자체를 지금 지운 게 실수인데요. 이래서 올라가고 자 이렇게 지금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1번 여기가 1A인데 이게 A가 actual이 아니라 그냥 state일 뿐입니다. 1A 자 1A에 여기는 이상적이니까 1AS 이렇게 쓸게요. 근데 실제는 어떻다? 실제가 1A가 되는 거고 여기는 1AS 마찬가지로 1B 2S고 2A야 실제. 자 혼돈하지 마시고요. 1A하고 1B는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다.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건 actual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쓰려고 하면 1A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굉장히 좀 복잡한데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1A를 구하기 위해서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해 가지고 T1AS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T1AS를 구하면 됩니다.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해서 얘는 T1 곱하기 프레셔 레이쇼 PT1A over PT1 K-1 over K 에서 구하시면 돼요. 293 알고 있고 PT1A는 350.9kPa 알고 있고 PT1은 101.3kPa 알고 있고 K값은 1.4 우리 쓰는 거 25도씨일 때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417.9 K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T1A에서의 실제 1A 이렇게 쓰셔도 되고 실제 온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이센트로픽한 거하고 실제 사이에는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그 차이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TT1A는 TT1A는 293 알고 있고 TT1S 방금 구해서 417.9 알고 있고 TT1 다시 293 얘는 0.9 주어져 있고 그러면 구할 수 있네요. TT1A 자 스테이트 1A에서의 실제 온도 실제 토탈 온도는 431.8 K가 됩니다. 그래서 구했고 여기까지 구한 거죠. 그 다음에 ES까지 이제 완전히 압축이 됐을 때 올라갔을 때 ES는 또 아이센트로픽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해 가지고 ES 구한 후 우리가 이 컴프레스 이피션시를 이용해서 실제 2A의 스테이트에서의 온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293
PT2 아까 얼마 나왔어요? PT2는 알죠? 1215.6 kPa PT1B 알고 있습니다. PT1B가 350.9 kPa K 값은 다시 1.4 쓰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T2S도 417.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실제 온도. TT1B 알고 있어요. 얼마? TT1B는 293. TT2S 417.9. 그 다음에 TT1B 얼마? 0.9 계산되죠? 네, 실제 온도는 431. 자, 그래서 컴프레서 쪽은 스테이트 다 지금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웍을 구하시면 되는데 컴프레서 웍 몇 개 있습니까? 첫 번째 컴프레서, 두 번째 컴프레서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CP 곱하기 TT1A 빼기 TT1 더하기 CP는 똑같으니까 TT2 계산하시면 되죠. 더하기 다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3로 넘어가 봅시다. 스테이트 3 PT3 over PT2는 원래는 프레셔 로스가 없다 그러면 1 그렇지만 뭐가 있다? 리커버리 레이쇼가 1이 아니어서요. PT2 곱하기 0.98 PT2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압력 1191.3 kPa 나옵니다. Q인을 구할 수 있겠죠? Q인은 마찬가지로 CP times 델타 T인데 TT3 빼기 마찬가지로 1.005 곱하기 TT3 1100 켈빈 그 다음에 PT2 얼마? 431.8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TT4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 알고 있는 게 전체 컴프레서 웍은 어디서 감당해야 된다? 가스 제너레이터 터빈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가스 제너레이터 터빈의 웍은 CP 곱하기 델타 T TT4 자 여기도 1.005 써도 되는데 지금 제가 푼 거에는 지금 나눠놨네요. 이쪽은 이 컴프레스 쪽은 CP를 1.005 쓰고 이 가스 쪽은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1.147로 그냥 계산할게요.
29. 그래서 오로지 미지수 하나니까 TT4 구할 수 있잖아요. TT4는 856.8. 그 다음 넥스트는 뭐예요? 뭘 구해야 돼? 넥스트는 PT4를 구해야 되겠지. PT4는 어떻게 구한다? 자, 3, 4 과정. 팽창 과정은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사용하려면 실제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센트로픽 템퍼레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TT4S가 필요한 거죠. TT4S부터 먼저 구할게요. 천백 알고 있고 1100 알고 있고 TT4는 방금 구했죠? 856.8. 그 다음에 이거 0.88 터빈 에피션시.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센트로픽 템퍼레처는 823.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T4를 구하면 되겠죠. K값은 이번엔 1.33 뜨거운 온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터빈에 대해서 P5 아까 터빈을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기압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겠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토탈이 아니라 스태틱으로 바로 빠져나오면 된다. 알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고 여기는 1.33 쓰고 TT4 알고 있고 (856.8) 알고 있고 0.88 알고 있고 856.8 알고 있고 620.8K 알고 있고 그러니까 TT4 알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T5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P 곱하기 TTO 네트워크는 PT4 파워 터빈의 워크이죠. 왜냐면 GT는 WC하고 이제 없어지니까 남는 건 요거만 남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네트 파워 구하라고 했잖아. 네트 파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스페시픽 네트워크에 뭘 곱하면 된다? m 닷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쿨링이 없는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 컴프레션이 아니라 지금 1번에서 2번까지 이게 바로 올라간 즉
A까지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이제 베이직 타입이 되겠죠. 베이직 타입을 했을 때에 컴프레서 워크, 그다음에 토탈 네트워크 파워, 그다음에 히트 레이트, 공급된 레이트과 서멀 이피션시를 지금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베이직 타입에서 다시 한번 구해서 이 값들이 일치하는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쿨링을 20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원래 지금 예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TT1B를 구했잖아요. 예제에서는 TT1B가 얼마였습니까? TT1B가 293K였어. 그래서 인터쿨링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온도가 TT1B가 293일 때였잖아요. 즉 1 있고 올려서 어디까지? 1이고 이건 1B였는데 자, 동일한 온도까지 낮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1A고 이 첫 번째 이 케이스는 뭐냐면 TT1A는 얼마였어요? TT1B가 297이었고 TT1A는 우리 문제에서 431.8이었잖아요. 그래서 TT1B가 293이 아니라 20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20K만 떨어진 거지. 즉 올라가서 이만큼밖에 못 떨어뜨린 거야. 요거는 올라가서 조금 더 떨어뜨린 거. 얘는 올라가서 조금 더 떨어뜨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TT1B가 우리 예제에서 푼 것처럼 293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TT1B는 T1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고 자 무슨 연습을 해보라는 거냐면 TT1A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TT1보다 약 한 20도 정도만 인터쿨링 했다는 거죠. 냉각 효율이 좋지 않아서 단지 20도만 떨어졌을 때 그때 TT1B를 구해서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60도 정도까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TT1B의 온도가 얼마다? 411.8 이렇게 됐을 거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431.8에서 60을 뺀 만큼 세 번째는 TT1B가 331.8K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보다는 지금 훨씬 더 떨어뜨리지 못했으니까 어때? 네트워크가 좋지 않겠지, 그지? 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케이스 3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인터쿨링을 제대로 했을 때에 보다 얼마나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다 풀어보셔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인터쿨링에 대해서. 자, 문제 하나 풀면은 뭐 50분이 훌떡 갑니다. 오늘 인터쿨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마지막 숙제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재미삼아서 풀어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명절 끝난 다음에 또 우리 그 다음 리히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